비가 내리는 새벽, 서울 외곽의 한적한 국도, 갓길의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채 값비싼 검은색 세단이 흉측하게 찌그러져 있었다. 정년을 불과 1년 앞둔 강력계의 베테랑 오진태 형사는 담배 연기 너머로 처참한 현장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피해자는 중경이업 회장인 최동욱. 그는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단순한 교통사고처럼 보였지만 현장에는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이 없었고 대신 다른 차량의 것으로 보이는 타이어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명백한 뺑소니 사망 사건이었다. 반장님 용의자 특정한 것 같습니다. 젊은 후배 형사가 다급하게 달려와 보고했다.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사고 직후 현장에서 낡은 배달 트럭 한 대가 황급히 사라졌다고 했다. 수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경찰은 금방 해당 트럭의 소유주인 김철민이라는 남자를 찾아냈다. 그는 전과 기록이 있는 가난한 일용직 배달 기사였다. 경찰이 그의 집을 덮쳤을 때 그는 술에 취해 있었고 그의 낡은 트럭 앞부분은 사고 차량과 일치하는 심하게 찌그러진 흔적이 남아 있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완벽하게 김철민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이걸로 사건 종결이네. 오 반장님, 이번에도 한 건 해결하셨습니다. 팀의 리더인 박 반장은 만족스러운 듯 오진태의 어깨를 툭 쳤다. 다른 팀원들도 조기 해결의 기쁨에 들떠 있었다. 하지만 오진태는 웃을 수 없었다. 그의 30년 형사 생활의 직감이 그의 뇌리에 경고등을 켜고 있었다. 내 의무 너무 간단해. 너무 완벽하잖아. 마치 누군가 일부러 모든 증거를 김철민에게 가져다 놓은 것처럼 모든 것이 너무나도 깔끔하게 맞아떨어졌다. 진짜 범죄의 현장은 이렇게 깔끔하지 않다. 그곳에는 늘 설명할 수 없는 모순과 이해할 수 없는 변수들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는 체포되어 끌려가면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외치는 김철민의 공포에 질린 얼굴을 떠올렸다. 그는 정말로 기억을 잃은 것일까? 아니면 파렴치한 연기를 하는 것일까? 반장님, 그래도 피해자 집에는 한 번 더 가봐야겠습니다. 유족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혹시 우리가 놓친 게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오진태의 고집스러운 말에 박 반장은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다. 오 반장, 고집은 알았으니까 빨리 형식적으로 둘러보고 와요. 우린 이만 보고서 올리러 갈 테니 다른 동료들은 모두 떠나고 오진태는 홀로 남았다. 그는 빗속에서 찌그러진 피해자의 차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자신의 이 낡고 고집스러운 직감이 그를 이 사건에 가장 기이하고도 위대한 목격자와 마주하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다음 날 오진태 형사는 홀로 최동욱 회장의 집을 찾았다. 그를 맞이한 것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아버지를 잃고 깊은 슬픔에 잠겨있는 최 회장의 어린 딸이었다. 오진태는 형식적인 질문 몇 가지를 던지고 집 안을 둘러보았다. 특별한 것은 없어 보였다. 그가 막 집을 나서려던 순간 거실 한쪽에 놓인 커다란 새장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안에 잿빛 깃털을 가진 아주 커다랗고 영리해 보이는 앵무새 한 마리가 있었다. 최 회장이 생전에 자식처럼 아꼈다는 둘이라는 이름의 앵무새였다. 녀석은 사고 이후 충격을 받은 듯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먹이도 거부한 채 웅크리고만 있다고 했다. 오진태는 무심코 자신의 수첩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용의자인 김철민의 사진을 최 회장의 딸에게 보여주었다. 이 사람 혹시 아버님 주변에서 본 적 있습니까? 바로 그 순간이었다. 새장 안에서 죽은 듯이 웅크리고 있던 앵무새 둘이가 갑자기 고개를 번쩍 들었다. 녀석의 동그란 눈이
오진태의 손에 들린 김철민의 사진에 고정되었다. 그리고 녀석의 부리에서 사고 이후 처음으로 아주 또렷하고도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 남자 아니야. 그 남자 아니야. 그 남자 아니야. 앵무새는 미친 듯이 똑같은 말만 반복해서 외치고 있었다. 그 목소리에는 단순한 흉내낼 수 없는 분노와 억울함과 그리고 필사적인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오진태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의 30년 형사 인생을 통틀어 이렇게 기이하고도 강렬한 순간은 없었다. 그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다. 이 간단해 보였던 사건 뒤에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아는 유일한 목격자는 인간이 아닌 바로 저 새장 속의 앵무새였다. 다음 날 아침 강력계 사무실은 사건 조기 종결에 들뜬 분위기로 가득했다. 하지만 오진태는 팀 회의 시간에 무거운 표정으로 일어섰다. 반장님, 이 사건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팀의 리더인 박 반장은 어이없다는 듯 그를 쳐다보았다. 무슨 소리야? 오 반장 증거도 확실하고 범인도 자백만 안 했을 뿐 거의 다 끝난 사건인데 어제 피해자의 집에서 목격자를 만났습니다. 목격자 누구야? 오진태는 깊은 한숨과 함께 폭탄 같은 발언을 던졌다. 피해자가 기르던 앵무새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다. 잠시 후 젊은 형사들 사이에서 참지 못한 웃음이 터져 나왔다. 박 반장의 얼굴은 창피함과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오진태 씨, 지금 장난해. 우리가 이제 앵무새 말을 증거로 채택해서 기소라도 하라는 거야. 퇴직할 때 다 되더니. 노망이라도 났어. 그는 오진태를 공개적으로 모욕했다. 이 사건은 이대로 종결한다. 오 반장은 당분간 다른 자잘한 민원 사건이나 처리해. 더 이상 이 사건에 손대지 마. 오진태는 그 자리에서 모든 동료들의 조롱과 동정의 대상이 되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그의 낡은 책상 위에는 그가 밤새 정리한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앵무새 둘이 증언 그 남자 아니야. 그는 보고서를 주먹으로 구겨버렸다. 하지만 이내 그것을 다시 펴서 서랍 깊숙한 곳에 넣었다. 그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세상 모두가 자신을 비웃더라도 그는 앵무새의 그 절박했던 목소리를, 그 안에 담긴 진실의 무게를 믿기로 결심했다. 그의 마지막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사건의 진실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그 반전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야만 했다. 다음 날 아침 강력계 사무실은 사건 조기 종결에 들뜬 분위기로 가득했다. 하지만 오진태는 팀 회의 시간에 무거운 표정으로 일어섰다. 반장님, 이 사건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팀의 리더인 박 반장은 어이없다는 듯 그를 쳐다보았다. 무슨 소리야? 오 반장 증거도 확실하고 범인도 자백만 안 했을 뿐 거의 다 끝난 사건인데 어제 피해자의 집에서 목격자를 만났습니다. 목격자 누구야? 오진태는 깊은 한숨과 함께 폭탄 같은 발언을 던졌다. 피해자가 기르던 앵무새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다. 잠시 후 젊은 형사들 사이에서 참지 못한 웃음이 터져 나왔다. 박 반장의 얼굴은 창피함과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오진태 씨, 지금 장난해. 우리가 이제 앵무새 말을 증거로 채택해서 기소라도 하라는 거야. 퇴직할 때 다 되더니. 노망이라도 났어. 그는 오진태를 공개적으로 모욕했다. 이 사건은 이대로 종결한다. 오 반장은 당분간 다른 자잘한 민원 사건이나 처리해. 더 이상 이 사건에 손대지 마. 오진태는 그 자리에서
모든 동료들의 조롱과 동정의 대상이 되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그의 낡은 책상 위에는 그가 밤새 정리한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앵무새 둘이, 증언 그 남자. 아니야, 그는 보고서를 주먹으로 구겨버렸다. 하지만 이내 그것을 다시 펴서 서랍 깊숙한 곳에 넣었다. 그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세상 모두가 자신을 비웃더라도 그는 앵무새의 그 절박했던 목소리를, 그 안에 담긴 진실의 무게를 믿기로 결심했다. 그의 마지막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는 박 반장의 명령을 어기고 비밀리에 자신만의 수사를 시작했다. 그는 매일같이 최 회장의 집을 찾아가 앵무새 둘이와 시간을 보냈다. 그는 둘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단어에 반응하는지를 끈질기게 파고들었다. 그리고 그는 사건의 가장 유력한 용의자였던 김철민이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을 용의선상에 올리기 시작했다. 바로 피해자의 친동생이자 비통한 유가족 행세를 하고 있던 최진석이었다. 오진태는 최 회장이 죽음으로써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사람이 바로 그라는 점, 그리고 그에게 거액의 도박 빚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오진태의 직감은 이제 새로운 용의자를 향해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날아가고 있었다. 그의 고독한 수사는 이제 진실의 심장부를 향해 아주 조금씩, 그러나 멈추지 않고 나아가고 있었다. 오진태의 비밀 수사는 외롭고 험난했다. 그는 자신의 오랜 정보원들을 이용하고 비번인 날에도 잠복 근무를 하며 최진석의 뒤를 밟았다. 그는 최진석이 형의 죽음 이후 회사를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두운 도박장을 드나들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의 슬픔은 모두 거짓이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다. 오진태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유일한 목격자인 앵무새 둘이를 이 싸움의 중심, 즉 대질 신문의 장으로 끌어들이기로 한 것이다. 그는 최진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의 유품을 정리하다 형이 남긴 비밀 유언장을 발견한 것 같다고 거짓말을 했다. 유산 문제에 눈이 먼 최진석은 의심 없이 다음날 형의 집으로 오겠다고 약속했다. 다음날 최 회장의 집 거실에는 기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오진태와 피해자의 딸, 그리고 새장 속의 둘이가 최진석을 기다리고 있었다. 오진태는 만약을 대비해 이 모든 상황을 녹음하고 있었다. 최진석이 가증스러운 슬픔의 가면을 쓴 채 집으로 들어왔다. 형수님, 유언장이라니요. 형님이 저에게 따로 남기신 말씀이라도. 그가 말을 잇는 순간이었다. 새장 속에 있던 둘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반응하기 시작했다. 녀석은 먼저 김철민의 사진을 봤을 때처럼 날카롭게 외쳤다. 그 남자, 아니야, 그것은 마치 지금까지 당신들이 범인이라고 믿었던 그 남자는 범인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다음 순간 모두를 경악하게 만든 일이 벌어졌다. 둘이는 갑자기 자신의 가슴 깃털을 부풀리더니 아주 기분 나쁠 정도로 정확하게 최진석의 목소리를 흉내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흉내가 아니었다. 그 안에는 5일 전 사고 현장에 그 비정하고 차가운 감정까지 담겨 있었다. 형, 이제 다 끝났어. 앵무새가 최진석의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다. 그 순간 최진석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다. 그의 완벽했던 연기가 산산조각 났다. 그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새장을 보며 뒷걸음질 쳤다. 어떻게 저 새가. 그날 밤 자신이 형의 죽음을 확인하며 내뱉었던 바로 그 혼잣말을 똑같이 따라할 수 있단 말인가. 오진태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무너져 내리는 최진석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빛은 30년 형사의 모든 것을 건 마지막 심판자의 눈빛이었다. 최진석 씨,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볼 시간입니다. 오진태의 나직한 목소리가 정적에 잠긴 거실을 가득 채웠다. 앵무새의 마지막 증언은 사건의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다. 진실은 가장 예상치 못한 목격자의 입을 통해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날 밤 경찰서 취조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오진태 형사와 박 반장은 유리창 너머에 최진석을 보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앵무새의 증언은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었다. 오 반장, 솔직히 말해 저놈이 범인이라는 증거, 저 앵무새 한 마리뿐이잖아. 이걸로 어떻게 기소를 해? 박 반장이 답답한 듯 말했다. 그의 이성적인 판단은 옳았다. 하지만 오진태의 직감은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고 말하고 있었다. 반장님, 저에게 마지막으로 30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저놈의 자백을 받아내겠습니다. 오진태는 비장한 표정으로 두리가 담긴 세 장을 들고 취조실 안으로 들어섰다. 최진석은 세 장을 보고 경멸적으로 웃었다. 오 형사님, 이제 하다 안 되니 짐승까지 데리고 와서 협박을 하십니까? 오진태는 그의 말을 무시하고 세 장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그는 최진석의 눈을 똑바로 보며 아주 차분하게 그러나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최진석 씨,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저 새가 어떻게 따라하는지 잘 들어보시죠. 오진태는 먼저 아무 의미 없는 문장 몇 개를 말했다. 둘이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오진태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형을 차로 치고 나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했지? 그리고 그는 녹음된 최진석의 목소리를 흉내내어 바로 그 문장을 말했다. 형, 이제 다 끝났어. 그 순간 세 장 속의 둘이가 반응했다. 녀석은 오진태의 목소리를 앵무새처럼 따라한 것이 아니었다. 녀석은 바로 옆에 앉아있는 최진석의 목소리 톤과 억양과 그 안에 담긴 차가운 감정까지 소름 끼칠 정도로 완벽하게 복제하여 외쳤다. 형, 이제 다 끝났어. 그것은 범죄 현장의 목소리가 5일 만에 바로 그 범인의 귀에 생생하게 재현되는 순간이었다. 최진석의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지고 말았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저 기이한 새의 모습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자신의 귀를 막고 괴성을 지르며 모든 것을 자백하기 시작했다. 도박빚 때문에 형의 재산을 노렸던 것, 일부러 김철민의 트럭과 똑같은 트럭을 빌려 그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던 것, 그리고 형을 차로 치고 마지막으로 그의 죽음을 확인했던 그 순간까지 모든 진실이 그의 입을 통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유리창 너머에서 박 반장은 말을 잃은 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이성과 상식은 늙은 형사의 기이한 직감과 그보다 더 기이한 앵무새의 증언 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그는 오진태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진심으로 말했다. 오 반장, 내가 틀렸네. 미안하네. 며칠 뒤 억울한 누명을 썼던 배달기사 김철민은 석방되었다. 그는 경찰서를 나서며 자신을 믿어준 유일한 형사 오진태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사건은 종결되었다. 진실은 밝혀졌고 정의는 실현되었다. 오진태는 자신의 책상에 앉아 이제는 평온을 되찾은 둘이가 새장 안에서 평화롭게 잠든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의 가장 길고 가장 기이했던 이 사건을, 그리고 그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였던 이 작은 영웅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몇 달 후 오진태 형사의 조촐한 퇴임식이 열렸다. 그는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일찍 명예롭게 경찰 제복을 벗기로 결심했다. 그의 퇴임식에는 박 반장을 비롯한 모든 동료들이 진심 어린 존경의 박수를 보냈다. 오진태는 그들에게 데이터와 증거만큼이나 사건의 이면에 숨겨진 사람의 마음을 읽는 직감의 중요성을 가르쳐준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다. 퇴임식이 끝나고 최동욱 회장의 딸이 그를 찾아왔다. 그녀는 이제 슬픔을 딛고 씩씩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오진태에게 작은 새장 하나를 건넸다. 그 안에는 둘이가 앉아 있었다. 형사님, 저는 이제 아빠의 슬픈 기억이 없는 곳으로 떠나려고요. 이 아이가 아빠의 마지막 목소리를 기억하는 유일한 존재예요. 형사님께서 두리를 맡아주세요. 두리에게 가장 좋은 가족은 형사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진태는 말없이 새 장을 받아들었다. 그것은 그의 마지막 사건이자 새로운 임무의 시작이었다. 시간이 흘러 오진태는 작은 시골집에서 소박하고 평화로운 은퇴 생활을 시작했다. 그의 곁에는 늘 두리가 함께했다. 녀석은 더 이상 그 남자 아니야 라는 슬픈 말을 반복하지 않았다. 어느 맑은 날 오진태는 툇마루에 앉아 두리에게 해바라기 씨를 주고 있었다. 그는 두리를 보며 나직하게 혼잣말을 했다. 두리야, 다 끝났다. 우리도 이제 좀 편안하게 살자. 그동안 정말 고마웠다. 그의 말을 듣고 있었던 것일까? 두리가 아주 또렷하고 맑은 목소리로 그가 지난 몇 달간 수없이 들었던, 그러나 자신에게는 한 번도 해주지 않았던 새로운 말을 했다. 녀석은 오진태의 눈을 보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오진태는 그 자리에 멈췄다. 그리고 이내 그의 주름진 얼굴 위로 아주 오랜만에 따뜻하고 환한 미소가 번져나갔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목격자이자 가장 위대한 영웅이었던 자신의 마지막 파트너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길고 길었던 싸움은 끝났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는 평화로운 시간만이 남아 있었다.